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지금부터 KBS 뉴스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21분쯤 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혈액 감염이 의심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21분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21분쯤 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혈액 감염이 의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예,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현장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오늘 22일 0시 22분 지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거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과거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그리고 폐렴 등으로 수차례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으며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폐렴으로 입원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입원은 지난 19일 고열로 입원을 하셨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21일 어제 오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에 서거하셨습니다.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몇 분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관련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에 한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의 일대기를 김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2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을 꿈꾼 소년 김영삼, 책상 머리맡에 미래의 대통령은 김영삼이라고 써붙였다고 합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1년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954년 27살의 나이에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후 국회의원 9번, 원내 총무 5번, 총재만 5차례를 지냅니다. 1969년엔 삼선 계열에 맞서 싸우다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으로 피로합니다. 진리를 위하는 일, 자유를 위하는 일 싸우렵니다. 싸우다가 쓰러질지언정 싸우렵니다. 1971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키지만 영원한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후보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47살이던 1974년 신민당 총재가 됩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의 선봉엔 늘 김 전 대통령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몸을 백칠지라도 세력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980년 서울에 봄이 왔지만 그는 곧 가택연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983년 2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민주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1985년 신민당 창당을 주도해 1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87년 대선, 김 전 대통령은 군정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에 출마합니다. 국민에게 가장 충실한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선에 패한 뒤 김 전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한 14대 대선. 강력한 대통령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도 무문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거산 김영삼. 대한민국 민주화에 평생을 바쳤던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결국 소년 시절 꿈이었던 14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30년 넘는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문민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과거 군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역사 바로 세우기로 상징되는 김영삼 정부 집권 5년, 국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 넘은 군사 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개혁은 먼저 세 가지 당면 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취임 이틀 만에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국회의원 6명이 정치 파산을 선고하고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명이 경질될 정도로 파장은 컸습니다. 이런 개혁 드라이브는 8월 한여름밤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개혁 외에도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도 적극 나섭니다. 취임 직후 박정희 정권의 상징이던 청와대 안가를 철거했고 군사정권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도 과감히 칼을 들이댔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 이른바 율곡사업 비리 수사를 통해 전직 국방장관 등 전현직 장성 26명을 예편 또는 구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제 비리가 드러났고 군사정권과의 차별화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로 상징되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절정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적 여망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문민 대통령, 신한국 창조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군사정권과의 단절 작업.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런 주요 업적은 아들 현철 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IMF 사태를 불러오면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됐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전례 없는 국가위기 속에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라는 고질적인 병폐는 고인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임세영 기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고 정부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외 경제 조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정부의 오판과 뒤늦은 대처로 나라의 고가는 비어만 갔습니다. 19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파동과 노동자 파업으로 김영삼 정권은 정치력을 상실했고 뒤이은 한보철관과 기아자동차의 부도는 IMF 구제금융 시대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주가 폭락과 원화가치 폭락, IMF 시대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거리엔 해고자와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책임은 오직 대통령인 저에게 있으므로 저는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와중에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고인의 둘째 아들 현철 씨는 기업인들에게서 65억 원을 받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기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을 탈당한 채 1997년 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집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보여준 사랑과 협조 그리고 질책과 충고를 참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상도동으로 돌아간 고인은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민주화 동지로 협력하다가 때론 경쟁하기도 했던 영원한 정치 라이벌, 두 사람의 역정을 강민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경남 거제의 부유한 어촌에서 태어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남 신안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사람은 때론 협력하며 때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1950년대 20대의 젊은 나이로 정치에 입문한 두 사람이 처음 격돌한 것은 지난 1968년 신민당 원내 총무 경선. 첫 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뒀지만 3년 뒤 치러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철승과 손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1984년엔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등 민주화 과정에서는 손을 잡았지만 1987년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대민주연합정부의 기치 아래 모든 민주 세력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1992년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를 은퇴합니다. 새로이 출범할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훌륭한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장래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간 냉랭했던 관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일주일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상을 위문하면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방문하신 게 두 분의 화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좋죠. 네. 이제 그런 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세계에서 유례없는 관계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경쟁자고 또 협력자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는 물론 세계에도 그런 유례가 잘 없을 거예요.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르던 상도동계 사람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함께 한국 현대 정치의 양대 산맥을 이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상도동계 사람들을 김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이 서울 상도동에 있어 이름 붙은 측근 그룹이 이른바 상도동계입니다. 상도동계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하며 정치 인생을 함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1981년 민주산악회 때부터 인연이 이어진 김동영, 최형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좌동영, 우형우로 불리며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밖에 김수환,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서청원 전 의원 등도 대표적인 상도동계로 꼽힙니다. 상도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지난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의원 등은 새누리당 고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그 시대로 퇴보하느냐, 이번 대선 결과가 그것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덕룡 민화협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실로는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으로 정치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진두지휘한 뒤 부산 영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새누리당 중진인 이인재, 정병국 의원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질지 계속해서 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졌던 전 대통령들의 장례는 지난 2011년에 국가장으로 합쳐졌습니다.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를 두고 유가족과 정부 간 이견이 있은 뒤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된 겁니다.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각각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운구와 연결식,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통합된 국가장법에 의해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은 5일로 제한됩니다. 장례 비용은 조문객의 식비와 노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가 개항됩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정부 차원의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에 의해서 김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외교부 이승철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전해진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일단 잠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서거하셨는지 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이미 김 대통령이 지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건 굉장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2013년 4월에서부터 2014년 10월까지 반신불수 중증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신 적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측근들이 최근에도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뵀을 때 이 반신불수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셨다. 그리고 기력이 굉장히 쇠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 증상 등이 계속되면서 19일에 고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고 특히 이 나이가 많이 드시신 어르신들은 폐렴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고열로 입원을 하시게 됐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어제 오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폐렴에 의한 폐혈증 그리고 급전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 서거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상도동계를 이끌었고 현 김무성 대표가 상도동계의 막내쯤 되는 이런 위치에서 상도동계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도 큰 충격이고 슬픔이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같이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이 생생한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은 나로서는 정치적 대부였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도 냈는데요.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시절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온몸을 다해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면서 14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금융실면제 실시, 하나회 척결 등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강단하게 일하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역시 슬퍼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는 말도 구두 논평으로 같이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이 소식 알려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에 남긴 족적이 정말 큰 인물이십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4선 최다선 의원 그리고 문민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서 역사상에 기억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연소로서 5대에서부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거제에서 만 25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이후에 계속 의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특히 민주화에 앞장서고 그 적적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리고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역시 가장 큰 업적으로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의 사례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임기 마지막에는 IMF 금융위기가 더하면서 처음 시작과 끝이 조금 엇갈리는 평가를 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업적으로 보면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도동계로서 국내에 가신 정치를 이끌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가신 정치의 계보를 이끄는 그런 정치의 좋지 않은 유산이라고 할지 좋은 유산이라고 할지 그런 유산을 남긴 그런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례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 장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과거에는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국장으로 치러야 된다 국민장으로 치러야 된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은 5일장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장례 일정을 전부 주관을 하면서 국가 부담으로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전국에 분향소가 마련이 되고 조기가 걸리게 되고 장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장례 일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서울대 병원장의 브리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오늘 22일 0시 22분 지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거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과거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그리고 폐렴 등으로 수차례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으며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폐렴으로 입원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입원은 지난 19일 고열로 입원을 하셨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21일 어제 오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에 서거하셨습니다.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김영삼 전 대통령 향년 88세의 나이로 오늘 새벽 0시 21분쯤 서거했다고 전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22분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조금 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22분쯤 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김 전 대통령이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중증 뇌졸중과 폐렴으로 입원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김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 88로 고령인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몸에서 갑자기 열이 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어제 오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이달 10일 검진차 병원을 찾아 17일까지 입원한 뒤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부터 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이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렸습니다.